영화 속에서 How would you like to go into the shrimping business with me? 누군가 미래의 포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곧 죽을 확률 58,000%, 영화에 시한폭탄이 등장한다면 무조건 1초 남기고 해체될 확률 5억 8천만 %, 첫 키스 직전 누군가 방해할 확률 9조 8억 %, 주인공이 총 맞을 확률, 여러분이 여자친구 생길 확률, 없어요. 영화 속 빼박 법칙과도 같은 요소들, 42번째 지리는 시리즈 영화 속 지리는 클리셰들 바로 시작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분명 어디선가 봤었던 장면들이 서로 다른 영화들에서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똑같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렇게 법칙과도 같은 진부하고 뻔한 표현들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클리셰이죠. 가령 경찰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퇴직 의사를 밝힐 때 그냥 말로 해도 될 것을 거의 99% 확률로 총이나 배지를 반납하는 장면들이나 파리를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에서 58,000% 확률로 에펠탑이 등장하는 것이 이러한 클리셰의 적절한 예시이죠. 침실 창문, 다락 창문, 기차 창문, 심지어 시계 창문까지 모든 창문들은 항상 에펠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진부한 연출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매번 쓰인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즉 클리셰는 이미 대중성이 검증돼 있어 리스크를 줄임과 동시에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는 불특정 다수가 관람하기에 누구나 익숙한 내용을 넣은 다음 여기에 조금씩 변주를 더해 그럴싸한 내용을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께 클리셰의 예를 들어보라 하면 여러가지 것들이 바로바로 떠오르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장면들을 보시면 모두가 아, 이 장면 하면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클리셰이기 때문이죠.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예로 사망 플래그를 꼽을 수 있죠. 영화에서 캐릭터의 등장과 퇴장은 무척이나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연성을 확보하고자 감독이 심어놓은 장치가 바로 사망 플래그이죠. 그리고 이 사망 플래그는 가장 많은 클리셰가 존재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마 다들 무의식 중에 인지하고 있으실 텐데요. 만약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간직한 소중한 이의 사진을 꺼내는 사람은 무조건 죽게 됩니다. 또 공포영화에서 함부로 야스를 하게 되면 58,000% 확률로 정의구현이 시행되죠. 함부로 은퇴를 앞둔 예비 퇴직자란 걸 밝히게 되면 인생에서 은퇴하게 됩니다. 혼자 도망가는 치사한 놈은 가장 먼저 죽게 되고 가족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죽여달란 말과 같죠. 먼저 가라고 곧 뒤따라간다는 캐릭터 중 살아 돌아온 자는 영명, 또 영화원 사전에서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다는 말은 반드시 뒤져버리겠다와 같은 뜻이죠. 간지가 철철 넘치는 대사를 남기는 캐릭터는 그것이 곧 유언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영화에서 미래의 포부를 밝힌다. I will marry a round American woman. 어림도 없지. 너희에게 미래 따윈 없다. 심지어 영화에서 얼마나 많이 죽여댔는지 단지 얼굴만 비쳤을 뿐인데도 스포일러가 되는 배우들이 있을 정도이죠. 이런 사망 플래그만큼이나 어김없이 똑같은 연출신이 바로 장례식 장면인데요. 거의 100% 확률로 아주 먼 발치에서 장례식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호크아이들이 등장하죠.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도 이 클리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포러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한술 더 떠 멀리서 장례식을 지켜보는 포러커를 더 먼 곳에서 지켜보는 머머령을 등장시키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같은 결로 비석 앞에만 서면 가쁜 일장연설을 늘어놓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But whatever happens, please don't think less of me. 심할 경우 묘비에 애무를 하기도 이는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줄거리를 설명하기 너무나 좋은 장치이기 때문이죠. Hi, Bubba. It's me, Forrest Gump. 그래서 옛날 영화에서부터 시작해 Goodbye, Estella. 오늘날 개봉하는 영화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클리셰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화에선 특히나 부모 킬러들이 질비한데요. 네 엄마다. 원한과 복수를 위한 장치로 이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굳이 이야기를 복잡하게 풀어내지 않아도 You killed my father. 감히 우리 아빠를, He killed my mom. 감히 우리 엄마를, 감히 내 댕댕이를 죽였다는 것만으로 캐릭터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며 공감하게 만들죠. 한편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클리셰, 소위 말해 주인공 패시브, 특수요원은 물론이거니와 평범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일단 그가 주인공이라면 모든 총알과 화살, 폭탄들이 알아서 비켜갑니다. 만약에 히바카디 히바칸 확률로 총에 맞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품속엔 2차 방어기제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주인공 패시브의 대표적인 예로 다이하드 시리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다이, 하드, 니값을 제대로 하는 시리즈이죠. 총알 세례를 받아도 바로 앞에서 폭발이 일어나도
완전 모델을 뒤집어 놓으셨다. 헬기에서 떨어져서 존나게 굴러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는 다이아드니깐요. 심지어 본인도 어디까지 가나 궁금했는지 4편에선 본인을 관통해 뒤에 있는 악당을 죽이기까지 하죠. 나는 안 죽으니까 또 절대 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적들도 피해갈 수 있는 비기가 있는데요. 바로 키갈 클로킹이죠. 분명히 더 이목을 끌어야 정상인데 주인공이 키스를 하는 순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리 악랄했던 적들도 곧바로 매너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인공과 대척점에 서 있을 빌런은 어떤 클리셰들을 갖고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외형 클리셰가 있죠. 빌런들은 대부분 어두컴컴한 디자인과 함께 딱 봐도 악의에 가득 찬 모습일 때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누가 착하고 나쁜 놈인지 시청자가 단번에 구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얼굴을 못생기게 설정하거나 심할 경우 기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잦은데요. 심지어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이 클리셰는 계속되고 있죠. 한편 현실에서 연출되기엔 불가능에 가깝지만 액션 영화에선 굉장히 자주 나오는 클리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대치구도 클리셰이죠.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건 기본이고 서로 총을 겨누며 대치하는 장면은 최소 30번 이상은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이 그냥 먼저 쏴버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긴장감 유지에 이만한 클리셰가 없기에 절대로 바로 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미슨좌는 예외로 치겠습니다. 클리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르는 바로 호러이죠. 대표적으로 수납장 거울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수납 거울이 등장하는 순간 30초 안에 귀신이나 살인마가 등장할 확률은 5만%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특히 수납장을 닫는 순간이 바로 등장 포인트이죠. 이런 장면이 너무 자주 나오다 보니까 기출 변형도 등장하는데요. 일부러 거울을 비춘 다음 아무 일도 없게 한다거나 거울로 비출 것처럼 뜸들이다가 전혀 의외의 장소에서 놀라게 만드는 기출 변형이죠. 이외에도 분명히 멀쩡하던 기계들이 항상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꼭 고장나 버리는데요. 특히 자동차 시동이 한 번에 걸릴 확률은 여러분이 승급을 한 번에 성공하는 확률과 비슷한 호러 사망 공식 클리셰 또한 빠질 수가 없죠. 솔직히 웬만한 호러 영화는 초반 5분의 대화만 보아도 죽을 순서를 때려 맞출 수 있을 정도인데요. 까침력이 높을수록 뒤지는 속도 또한 LTE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도주 경로가 거의 아메바와 깐부맺은 수준인데요. 항상 막다른 길로 도주하는 클리셰부터 이런 끔찍한 상황이면 내가 은간우라고 해도 무조건 동료들과 붙어있을 것 같은데 노는 게 제일 좋아. 꼭 개인 행동을 해야 직성이 풀리죠. 하지 말라는 짓은 무조건 해줘야 되고 들어가지 말라는 곳은 절대 못 참지. 그리고 초반부에 꼭 나오는 대사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친구는 그러면 8000% 확률로 도둑나버립니다. 배 아픈지 치동 걸면 정의 구현은 국룰이고 금발 미녀는 높은 확률로 살해당하죠. 덩치 큰 헬창 캐릭터 또한 죽음 1순위인데요. 가장 듬직해 보이는 국밥을 조짐으로써 희망을 없애고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죠. 특히 모든 살인마들은 경영이형 뺨치는 축지법의 달인들인데요. 아무리 달아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쫓아와선 어느새 코앞에 나타나 있죠. 가볍게 걷기만 해도 미친 듯이 뛰어가는 생존자들을 단박에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어찌저찌 힘을 모아 겨우 위기를 넘긴다 해도 꼭 한 번은 그놈의 해치웠나를 시전해버리죠. 아직 한 발 남았다. 하지만 이런 뻔하디 뻔한 호러 영화의 클리셰를 제대로 비트로 호평을 받은 영화도 있는데요. 바로 스크림 시리즈이죠. 당시 헐리우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드류 베리모어를 캐스팅한 영화이기에 관객들의 기대감이 상당했는데요. 그렇게 주인공으로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줄 것 같던 그녀는 시작한 지 불과 15분도 안 돼서 잔인하게 도둑나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 공포영화 속 대스타들은 무조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클리셰를 깨버리며 지리는 오프닝을 선사했던 것이죠. 이런 클리셰는 소품들에도 빠질 수 없는데요. 마치 다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바게트가 꽂힌 종이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들을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캐릭터에게 소박하고 가정적인 이미지를 단번에 심어줄 수 있는 클리셰인데요. 이게 또 진짜 만능템인 것이 그 누구한테 붙여놓아도 순식간에 친근한 이웃으로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액션 장르도 아주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클리셰들이 즐비한데요. 대표적으로 주인공이 다수와 싸우는 장면에서 적들은 항상 배려심이 지려버리죠. 10명이든 20명이든 질서를 지키며 무조건 한 명씩만 덤빈다. 녹화 액션은 항상 넓은 길을 놔두고 인파가 바글바글한 시장길을 질주하죠. 불쌍한 상인들의 과일 테러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던 중 이 못된 주인공 놈을 벌하기 위한 바쁜 유모차 등장 코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절대로 그 무슨 일이 있어도 네버 유모차를 칠 리가 없거든요. 차라리 이들을 피하다 주인공이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아기를 차로 박아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유모차를 그대로 치워버린 영화가 단 한 개라도 있다면 진짜 제보해주실 시 집팬티 20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액션 영화의 가장 전형적인 클리셰 중 하나는 바로 폭탄을 해체하는 씬인데요. Cerberus has been deactivated. 인트로에서도 잠시 보여드렸다시피 정말 모든 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것도 딱 1초를 남기고 해체되는 법칙이죠. 이처럼 지겹도록 많이 보이는 클리셰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정말 엄청난 효율로 안 쓰이는 영화가 없을 정도의 지리는 클리셰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몽타주 기법입니다. 보통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런닝타임 절반 가까이 찍었는데도 해야 할 이야기는 산더미 같고 시간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개발한 기법이 바로 이 몽타주 기법인데요. 바로 직접적인 설명이나 대사 대신 각기 다른 화면이나 사진을 교차 편집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기법을 뜻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영화 로키의 트레이닝 과정 연출에 쓰였던 이 장면을 들 수 있죠. 시간을 순식간에 흐르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 전기를 보여주는 극한의 효율을 뿜어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출 방식은 이후 거의 모든 영화 속 트레이닝 장면의 표본으로 자리 잡게 되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기본적인 연출법이자 지리는 클리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편은 할리우드의 클리셰 위주로 다뤘는데요. 이어질 2부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들의 그놈의 선수 입장 아니 진짜 지리는 클리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2부 지리는 클리셰 한국편이 올라오자마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봉수 오바나. 네.